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날 춥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춥게 하는 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건 검찰 개혁이다. 문 대통령의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 없었다는 것. 인사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뜻은 검찰 개혁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을 이어오다가 조국 찬반 집회 관련된 첫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게 검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다라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우회적인 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야당은 민심의 뜻을 대통령이 외면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이 혼란을 장기화할 것을 암시한 거다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정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에는 조국 장관을 향한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조국 장관을 수호하라는 목소리만 대통령의 귀에 들렸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야당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과 관련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있었는데 비위 감찰이었는데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에게 보고된 뒤에 이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라는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김태우 씨 말고 또 다른 특감반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중앙지검 국감장에서 어제 공개했는데 당시 특감반장도 굉장히 붕괴했다라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이 특감반장이 바로 지금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인 이인걸 특감반장입니다. 당사자인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초월회에 불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거리정치 극복하자며 부른 5당 대표 오찬에서 다른 당대표들은 다 참석했는데 집권여당 당대표만 빠진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따로 당 간부와 점심을 했습니다. 문 의장은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례와 신부는 다 왔는데 정작 신랑이 안 왔다. 이렇게 문희상 의장은 비판했습니다. 4당 대표, 5당 대표 모이는 정치협상회의에 합의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 자리에 불참했기 때문에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을 지키려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이번에는 비판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데 잠시 후 오늘의 합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조범동 씨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검찰은 그 공소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에 차명 투자했다. 저희 언론에서 분석해드린 대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를 해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뒤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아왔고 부인이 사실상 코링크에 차명 투자했다라는 것도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조범동 씨는요, 정경심 남매 이름으로 된 서류와 파일을 다 없애라라는 증거인멸 지시도 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등에 해당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이 연내 3차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 미국 측의 새 제안이 없자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아내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 탄핵 여론입니다. 과연 협상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아니면 탄핵 국면을 벗어날지에 따라서 북한의 전술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금한 건 이렇게 북미 간 실무 협상이 판판이 결렬돼서 11월에 김정은 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월에 김정은 온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안보 담당자들의 예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혼신의 74구 다저스를 깨우다. 류현진 선수가 어제 등판했죠. 디비전 시리즈 3차전 5이닝 2실점 역투를 했습니다. 염색한 류현진 계속 잘 던지고 있어요. 10대4 대승을 이끌며 포스트 시즌 원정 첫 승을 수확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잠자던 타선이 류현진의 이 역투로 대폭발을 했습니다. 한 이닝에 7득점. 대단했습니다. 역시 류현진.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